JTBC가 단독을 때려냈습니다. 슬슬 제대로 태세 전환한 모습이 보이죠? 네, JTBC의 단독 보도인데요. JTBC가 입수한 대장동 수사 기록에 담긴 새로운 내용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은 저축은행이 빌려준 1,805억 원인데 이 돈을 끌어오는 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입니다. 당시 조 씨는 그 대가로 10억 원 이상을 챙겼고 회사 돈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2011년에 시작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두 차례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작년 11월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기자, 조우형 씨가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우영 씨는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는 달리 잘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바로 윤석열 중수 2 과장이었고요. 야, 이 지난해 새끼 10월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커피도 잘 타주는구만. 지난해 10월 JTBC 취재진이 조우영 씨를 만났는데 당시 조우영 씨는 그때는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또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놓고 이걸 봐준 거고요. 그렇죠. 이걸 봐주기 전에 김만배가 올라가면 커피를 한 잔 먹고 오면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니 사전에 합의를 해놓은 거지. 범죄 혐의 받는 사람이 와. 검찰한테 불려서 가기 직전에 와 커피 한 마시고 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커피 한 마시고 오는 거죠. 대장동 얘기 잘해줬대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 잘해줘. 윤석열이래요 그게. 오빠, 난 아메리카노를 준비해 주세요. 믹스 커피 싫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중요한 사람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브로커 짓을 해서 1,400억 이상을 부실 채권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회수가 안 됐잖아. 심지어 윤석열이 조사를 해봤는데 회수할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찾을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를 면죄부를 줬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게 돈이 대출이 안 됐으면 원래 안 되는 건데 그 땅을 못 사니까. 안 되는 거 이게 안 됐으면 대장동 사건이 아예 일어나지를 않았지. 아예. 자, 문제는 더 충격적인 게 이때 1,400억이 여기뿐만 부산저축은행이 1,400억이고 이거를 이제 조 씨가 해왔지만 그 이외에 다른 데서 땡긴 돈까지 합치면 1,800억이에요. 그 1,800억이라는 돈이 화천대유 안에는 장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2,300억 가까운 돈이 계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3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와서 쓰였다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이 돈을 저축은행 관련된 예금주들이나 저축은행에서 회수를 못 해가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지. 즉 대출을 떼먹게끔 도와주기까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풀어준 것보다 더 심각한 행위인 거예요. 범죄를 거의 방조한 거고. 협업을 한 거지. 그렇죠. 검찰에서 회수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회수 안 된 그 돈들이 부동산 가격을 취득하고 사는 과정 중에 화천대유 안에는 장부상으로 2,300억 가량이 남아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찾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문제에서 훨씬 더 큰 범죄가 있었던 겁니다. 왜? 어차피 부산저축은행 1순위였거든. 그 돈들을 빌려주고 그 땅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그 땅이 공사에 쓰여진 땅이 된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중에 채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검찰이 뭉개줘버린 거예요. 윤석열의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수익, 이 저축은행 돈 떼먹은 것만 해도 1,800억 가까운 돈인데 여기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내려갔냐는 거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의 변호사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남욱 변호사도 박영수고. 심지어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대놓고 덮어줬다. 만배영이 고생을 많이 했다.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다. 참.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법조 브로커들로서 김만배가 역할을 분명히 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했던 대상이 누구겠냐는 거지. 박영순 변호사였다고 치지만 박영수와 윤석열 내지는 윤석열의 꼬붕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지주가 있다고 하는 우리 조재현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이 여기에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안 냈는데 왜 1200억짜리 이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주인인 거냐? 돈을 했어요. 1800억을 떼먹을 수 있게끔 역할을 했다니까? 나는 참 희한한 게 이번 대장동이나 윤석열과 관련한 조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조가 많지? 일단 조남욱부터 시작해서 조남관, 조재현, 조광한, 조우영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에서 실무 노릇을 했다고 하는 공무원도 조씨예요. 헐. 그래서 이 조씨들이 물론 이제 친척 관계가 분명한지는 몰라. 하지만 어떻게 됐거나 한 집안이잖아. 풍양조씨 집안인 거 아니야. 뒤로 파보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없죠, 조씨. 풍양조씨? 킹덤의 풍양조씨? 거기도 나오네. 킹덤의 그 중전의 집안이 풍양조씨잖아. 유승용님한테. 근데 다 풍양조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조씨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이 네. 너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지. 이 중에 제일 사이즈 큰 조씨 3대가 조남욱, 조남관, 조재현이라는 거예요. 윤 씨도 많네. 윤석열, 뭐 윤대진. 아니 그건 짜발이야. 그거 윤대진 정도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게 짜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끝나기 전에 기획 프로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뭔가요? 네. 그만 기획하세요. 일종의 대선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갖고 최은순과 네. 최순실의 연결고리 뭐가 선라이즈를 둘이 동업하게끔 사업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게끔 만들었겠느냐 두 여자와 윤석열은 어떤 방식으로 엮였겠느냐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인맥도로 한번 파보는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바빠서 언제 마무리 네, 될지 언제 하죠, 모르겠네요. 이거? 네. 네. 윤석열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중수부 이과장일 때 범죄를 거의 덮었다. 대놓고 봐줬다는 게 부실 수사를 네. 했다는 게 이제 증거로 나온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왜 이 검찰이 심지어 이거를 남욱한테서 정도면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전체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도 이게 조남욱하고 윤석열의 연결고리를 밝힌 한결의 특종이거든요. 아무도 이제 공중파에서 안 받아 쓰고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2005년도에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 동생한테 회장 자리를 물려줬을 때 삼부토건이 제가 그때 거기 살아서 더 잘 알거든요. 또 거기 왜 살았어? 파주에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아 도대체 몇 년을 살고 뭘 한 거야 다. 깨빙다. 아니 주민등록 떼봐 거기 살았어 내가 거기 있었네. 공유급이네 공유급 아니면 김수현급이네 별의 송레스트 송부대처럼. 근데 거기서 이제 운정 신도시라는 걸 개발을 하는데 네.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 허가권을 그 근처에 땅을 가진 현장에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여를 할 수 있게 지분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정 신도시 개발 계획을 알고 거기에다가 건설업계 삼부토건이 미리 알고 사람들 자기 자회사를 통해 SM건설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거의 1,000억 원대 가까운 땅을 불법으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주택공사랑 합의를 받고 사업권을 따내 가지고 되팔아요 결국은. 보상을 받은 거지 따져놓고 보면 그 가운데 3,000억 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삼부토건이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일산지원에 나가 있던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000억 넘는 부당 걔도 수익을 포레스트 검프야? 예. 걔도 나랑 똑같아. 모든 범죄에 다 연루돼 있어? 그러네요. 그래서 와. 거기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삼부토건은 쏙 빠지고 그 삼부토건에 돈을 받아서 운영한 SM건설이라는 회사만 입건이 되고
관계자가 형을 사는데 삼부토건은 이 모든 혐의 안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최소한 2천억 원, 1,900원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데 조남욱과 윤석열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한겨레에서 밝혀낸 내용인 건데 데스크가 이걸 못 나가게 그걸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유튜브로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한겨레 김한 기자가 이거를 그 녹취를 입수를 해가지고 기사로 내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한겨레 데스크에서 막은 거지. 요거는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왜 막아버려. 막았어요? 좀 더 취재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김한 기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연인 신분에서 이걸 터뜨렸는데 아무도 언론이 안 받고 있거든요. 결국 조남욱하고 윤석열의 연결고리는 2005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연결고리 때는 아마도 윤석열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양사위가 윤석열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협조한 대가로 말하자면 조남욱 사단에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정황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사위가 날아가니까 윤사위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윤사위가 날아갔으면 그 밑에 한사위가 아니지. 한사위는 사위가 안 되지. 그건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튼 요런 관계들을 한번 재조명해보는 전체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